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저희 뉴스헌터스로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사건의 드라마 버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합시다. 공 선생. 공 선생, 모범 택시죠? 네. 드라마 모범 선생? 택시의 한 장면인데요. 네. 아, 안에 의사가 있을 아니라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콜 주세요. 영업사원. 네,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네. 뭐야, 이 사람이 수술하는 거야? 뭔가 눈짓을 또 하면서 지시를 내리네요. 네. 자, 공선생이라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악덕 의사와 병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장이 환자 몰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대신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보자들 뉴스헌터스 팀에 연락하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할 때 업체를 따로 부르지는 않거든요. 집도의가 수술을 하면 수술 기구를 본인이 잡고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업체한테 눈짓을 하더니 그 업체가 대신 기구를 받고 이렇게 환자분 관절을 깎는다든지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눈짓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 똑같네요. 네. 자, 드라마랑 똑같은 내용이 벌어졌다는 건데 제보자들은 실제 대리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수술실 내부를 매우 어렵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수술실입니다. 관절 수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환자가 저 파란 천 있는 침대에 누워 있고요. 자, 3명이 수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딱 보면 의사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 의사는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 3명이 누구냐? 한 명, 노란색 원에 있는 저 사람은 간호조무사고 나머지 이 2명은 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손에 지금 의료기기를 들고 직접 환자의 관절 부위에 수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수술 집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그냥 이 영상만 보기에는 그 수술 도구를 잡은 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의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네, 이게 그 해당 병원이 지금 이제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이제 위치한 병원이고 네. 사실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2022년 말경부터 이제 원장이 바뀌었는데 원장이 바뀌고 나서 이 대리 수술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원장이 바뀌면서 의료기기 업체를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보니까 관절 수술을 할 때 이제 뭐 내시경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는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였고 그 업체의 영업사원이 이렇게 대리 수술을 하러 들어오는 거를 병원 관계자들이 다수가 목격을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환자를 먼저 이제 뭐 프로포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수술을 이 영업사원이 와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병원 원장이 나가서 다른 진료를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동안에 다른 진료를 보는 게 진료 기록으로도 남아있을 정도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건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뭐 척추, 무릎 이렇게 이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척추 분야만 이제 10년 넘게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분에 수술했을 때는 이게 10년 넘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처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다른 부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영업사원한테 맡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맞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 변호사님, 궁금한 건 4년 전에 원장이 바뀌고 이런 일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뭐 그럼 얼마나 대리 수술이 많이 그동안 진행이 된 걸까요? 그 4년 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이 병원에서 이런 수술은 좀 소규모 병원이라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그 한두 번도 할 때마다 영업사원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병원에 드는 영업사원이 이 2명만 있나? 왜냐면 이 2명은 무릎 관련한 영업사원들이었거든요. 무릎 수술 전담 네. 영업사원.
영업사원이요. 그런데 네. 척추 관련한 부분에서도 영업사원이 목격됐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격됐냐? 네. 주차장에서 하도 주차 차를 안 빼니까 이제 좀 차를 뺄 때 누구 있나 하면서 병원에 올라가 봤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헐레복떡 뛰어나오는데 그 사람이 약간 수술 우리 모자 있잖아요. 네. 모자 자국이 있는 상태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척추 관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고 있는 대리수술 전문 거의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져서 그 의사들이 많이 반대하긴 했습니다만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됐단 말이죠. 분명히 병원에 그 수술실 내부에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제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영상 속 환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수술실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됐고, 그리고 환자가 요구를 했다면은 이제 그 촬영도 이제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 병원은 또 꼼수를 부린 게 수술실이 아니라 시술실로 등록을 해놨답니다. 네, 왜냐하면 정형외과니까 네. 관절 부위에 주사 시술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실을 마치 시술실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 부분도 이제 피해갔다라고 합니다. 꼼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환자입니다. 그 의사 믿고 병원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환자들은 뭐 괜찮나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아, 네. 아까 영상에 나왔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데 유독 왼쪽 무릎만 계속 아프고 낫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셨는데요. 네. 사실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이 이러한 섬세한 부분을 수술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절인데.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리수술로 인해서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생기고 또 네. 위험이 너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유, 큰일이네요, 진짜. 그 모범택 씨 명대사 중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두 곳이 군대와 병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번은 그래도 영상 증거까지 있으니까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영상을 확보를 했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입수를 해서 지금 제보를 해준 상태고,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경찰도 지금 수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착수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해당 증거물도 지금 입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병원 원장에 대해서도 휴대폰을 지금 압수를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관계가 아마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대리 수술에 동원된 영업사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본인들이 진짜 이 대리 수술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뉴스헌터스 팀에서 대리 수술에 동원됐던 영업사원들에게 소속된 회사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혹시 제 영업 팀장님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영업사원 없어요. 영업사원이 없으시다고요? 네, 저희 사장님께서 다 영업하시고 저희 영업사원 따로 없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 이후로는 저희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경찰 수사 중인 걸로 들었거든요. 경찰 수사에서는 좀 뭐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대리 수술을? 네, 경찰 조사 관계에서 본인들이 수술 중에 수술실에 들어간 건 맞다. 하지만 그 이유는 기기를 세척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세척이요? 네, 그런데 사실 기기 세척은 수술 전에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술 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도 명백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 왜 환자의 보호자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수술 중에는 의료진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부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당연히 이렇게 의료진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수술 중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들어간 것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병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리 수술 이외에도 더 황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듣고 오시죠.
환자분이 주사를 비싼 거라고 놔주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거 약 안 놔줘요. 약 넣어주는 척 하면서 식염수 넣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환자 몰래 개인정보 도용해가지고 청구를 넣은 적도 많아요.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았는데 환자가 온 것처럼 청구를 한 거죠. 완전 허위 청구죠. 선생님들끼리 더 이상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다니겠다 이런 말도 많았고 아니 환자한테 비싼 돈 주고 맞는 주사다라고 하면서 식염수를 지금 놔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식염수 조사도 황당한데 이 허위 청구까지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그렇죠. 이제 이 원장이 진짜 뭐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8, 9만 원짜리 영양제 주사 놔준다고 하면서 식염수 들어간 이제 그 주사를 놨었고 네. 이게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주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시술을 이제 하기로 해놓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뭔가 공단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쓴 것처럼 가짜로 또 이제 허위로 이제 공단에 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해놓고 또 이제 간호사들한테는 노트를 가짜로 또 쓰도록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한테도 비급여라고 돈을 받고 이것도 수정을 해가지고 공단에서도 돈을 받고 이랬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사 하나 놓는다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속여가지고 돈을 이제 취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주사를 놓지도 않고 돈을 받아가기도 했다는데요. 그 방법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지금 환자가 엎드려 있죠. 엑스레이로 관절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뭔가 환자의 몸 위에 이 하얀색 물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보여요. 네네. 이게 뭐냐? 흰색 테이프에 저렇게 주사 바늘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병원에서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 주사를 놓는 척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바늘이 어떻게 피부 때문에 안 보이는 거구나. 지금 보면은 주사를 놓지도 않으면서 마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연기까지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엑스레이 시술을 한다 하면서 저런 식의 연기까지 해가면서 환자를 속인 거죠. 다 큰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나 하는 소꿉놀이를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참. 아니, 이 주사를 안 놓고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진짜 너무 또 충격적인데 이 환자들은 사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결국 이렇게 허위 청구를 통해서 이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시술을 받아온 환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환자들이 시술 전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서 가짜 주사판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가짜 주사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마치 주사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진이 찍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찍히고 네. 지금 이제 실제 진짜하고 가짜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 45도 각도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주사 네. 바늘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 주사를 놓은 엑스레이죠. 네, 그렇게 했을 때 45도 각도 이렇게 들어가고 가짜를 보시게 되면은 일자로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게 아까 그 가짜 주사바늘 올려놓고 찍은 거고요. 가짜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검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주사 바늘이 이제 신체 부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검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가짜 같은 경우에는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기 이제 신체 부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가짜로 찍어놓은 사진을 언제 쓰냐? 이 실제 주사를 받아오러 온 그날 주사 시술을 하고요. 네. 이 환자들이 안 올 때 저때 찍어놨던 사진을 갖고 다시 보험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공단에다가 마치 온 것처럼. 네. 온 것처럼 2번, 3번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처럼 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재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허위 청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도 사실은 이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돈을 내는 경우에도 환자는 할인을 대폭 해줘서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것처럼 해놓고 네. 공단으로부터만 이제 돈을 뭐 2만 5천 원 상당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본인도 이게 뭔가 좀 깨림칙했는지 이런 경우에는 골뱅이 표시를 해서 또 이제 특정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네. 경찰이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원장 부부가 이제 취득한 돈이 한 달에만 해도 200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아니 뭐 환자 한 명한테 뭐 진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 먹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병원 무슨 뭐 천룡인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 앞서 본 대리 수술 그리고 이런 허위 청구 문제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 뉴스헌터스 측에서 직접 물어보기 위해
정말 수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통해서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만을 전해왔습니다. 아니, 환자를 기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입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아니, 어떻게 뭐 더 화가 나는 건 이 병원 원장이 직원들한테 입막음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나요?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병원 말고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성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보자들 어때요? 그 안에서 이런 걸 제보하기까지 큰 결심이 있었을 텐데요. 네. 생계를 걸고 제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이 병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거에 회의감을 느껴서 퇴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네. 퇴사한 직원들도 힘을 합쳐서 그래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증거 수집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CCTV도 있고 동료 고발도 있고 빠져나갈 구멍은 또 없어 보이는데 이런 뭐 대리 수술이나 허위 청구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병원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도 확보를 했고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필요한 증거들은 이제 다지면서 이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동시에 이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의 면허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될 텐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 면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면허 정지를 할 건지 아니면 취소를 할 건지 그 수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다시 면허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향후 몇 년 뒤에 좀 수그러들고 나면 그러면 또 이제 면허가 발급돼서 다시 한번 이제 병원을 이제 운영하게 될 텐데 네. 그때 과연 이제 이 의사가 이제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경우도 본 것 같아요. 면허 정지돼도 폐업하고 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열고 이거는 이제 면허가 다시 복구되기 전에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면허가 정지된 기간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후에 다시 이제 면허가 이제 발급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병원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명백히 대리수술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행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불법 행위인데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형사적으로 지금 고소해서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형사 합의금 이게 금전적으로 모든 게 배상이 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좀 절차를 밟아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이 병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뉴스헌터스 팀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의료인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큰 용기를 내서 제보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